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이론과 실제에는 항상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부동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쉽게 투자가들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꽤 오래 지난 공매물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번호는요 2017-016-65-001 물건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지목은 농지예요.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농취증을 발급받으려고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조금 많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 이 물건은요 지목이 전, 다시 말해서 밭이기 때문에 농취증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이제 이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농취증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증명서인데,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농취증을 면사무소에 신청을 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땅은 농취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리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농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담배를 파는 가게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서 농지를 농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농취증을 발급해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진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내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농지를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원상복구계획서를 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건물을 없앨 것이냐고 하면서 농취증 발급을 절대 안 된다, 절대 불가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급기야는 이런 땅을 공매로 판 자산관리공사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는 통에 정말 사람이 난처한 지경까지 이르르더라고요. 그렇다면 국가는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땅을 판 것이 아니냐며 계속 따졌죠. 나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 그런 것은 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따지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더욱더 난감한 것은 자산관리공사는 이런 상황을 관계 공무원한테 다 전해 들었으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농취증을 가져와야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관련 판례를 들먹이고 아무리 이론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건 속이에 격리 끼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배째라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담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 임차인이죠. 이런 땅을 뭐하러 이렇게 높게 받았냐고 쏘아 붙이기까지 하니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어쩔 수 없이 특단의 대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그렇게 내몰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증금을 포기하면 그만이겠지만 이론적으로 농취증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실제로는 농취증 문제가 이렇게 크게 다가오니까 진짜 사람이 팔짝 뛰고 죽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해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낙찰자와 함께 면장에게 농취증에 관한 행정심판을 할 것이라는 내용 증명을 좀 더 세게 써서 보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것을 상당히 많이 찾아봤고요. 그 당시에 공부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솔직히 행정심판이니 행정소송이니 이런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득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거에 따른 부담감도 만만치가 않았고요.
일단은 관공서를 상대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동안 관계 공무원이 너무나 완강하게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뭐든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재간이 없더라고요. 절대로 이 농지에는 농지증이 발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터라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 제8조 1항 제8호를 보면요, 대상 농지가 불법으로 형지를 변경하였다면 농업 경영 계획서에 실현 가능한 사후 원상복구 계획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원상복구 계획을 포함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오로지 원상복구만을 요구하여 농지증 신청을 반려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불법 건축물의 권한이 없으며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에게만 원상복구를 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로 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허망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갑자기 너무나도 뜬금없이 그냥 농지증을 발급해 준다고 연락이 와버린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 또 어떤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농지증을 발급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급변하게 되어서 솔직히 좀 어리중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추측컨대 면장을 대상으로 한 내용 증명이 제 생각에는 그냥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 같더라고요. 끝을 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조금 싱겁게 끝나버린 농지증 발급 행정심판 도정기였어요. 그래도 농지증 미발급으로 인한 것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는 제가 그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농지증에 대한 어떠한 거부도 그냥 씩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었던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농지증, 그거요, 그거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또 그런 여유가 꽤 커졌죠. 그런데 세입자의 억지도 만만치 않아서 대응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길어서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새로운 이야기의 동력이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경매스쿨 현미경의 단체 톡방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소를 아래에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궁금한 사항은 이쪽에서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도 바로바로 답변할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